다음으로는 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에서 차 함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시스템의 문자 세트에 대한 코드 번호에 해당하는 문자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눌러서 함수 인수에다가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문자를 지정하는 1에서 255 사이의 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수를 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177이나 210 같은 경우는 이 숫자에 대응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빈칸으로 나온 것이고, 3하고 49 같은 경우는 이 숫자에 해당하는 코드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러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예제로 쓸 자료값을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다 출력을 한다고 하고, 자,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보시면 달러라고 함수가 있죠. 자, 달러를 눌러주시면 함수 인수로 두 개를 봤는데, 보통 여기 넘버에다가 숫자라든지 아니면 특정 셀의 주소를 갖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입력한 자료를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요 셀의 데이터 숫자 값을 달러로 갖다가 환산해서 표시해 줍니다. 앞에 달러가 붙었죠.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가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그젝트라는 함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젝트라는 것은, 자, 두 텍스트 값이 같은지를 검사해서 같으면 true를 돌려주고 다르면 false를 돌려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요 셀에다가 결과값을 한번 출력을 시켜보겠습니다. exact 선택을 해주시고 인수에다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값으로는 false가 아니고 밀수, 그리고 두 번째 인수값으로도 밀수,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G39셀하고 G38셀이 모두 다 밀수죠. 그래서 두 셀의 값이 같았기 때문에 결과값도 true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인수값을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자, false로 결과값이 출력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죠? 그렇죠. 이그젝트 함수란 두 개의 인수를 비교해서 두 개의 인수가 서로 같을 경우에는 true, 서로 다를 경우에는 false를 결과값으로 출력해주는 그러한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trim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rim 함수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붙은 공백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텍스트의 양 끝 공백을 없앱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양 끝에다가 보시면은 공백을 입력했습니다. 보시면 뒤에 끝에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스페이스가. 그리고 앞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트림 함수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값은 여기 출력이 되도록 하고요. 트림 함수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에 트림 눌러주시고 함수의 인수로 요 주소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요 G70 셀의 앞과 뒤의 스페이스 공백이 제거된 그런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과 뒤의 공백 제거 함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어퍼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는 이 함수가 되겠고요. 텍스트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영문자 같은 경우 적용된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요 캐피탈 레터라는 소문자와 대문자가 복합적으로 혼합된 그러한 자료를 갖고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퍼 함수를. 자, 여기에다가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요. 텍스트 어퍼를 눌러서 함수 인수로 요 캐피탈 레터의 주소를 써줍니다. 클릭을 해서 주소를 써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캐피탈 레터의 소문자가 전부 대문자로 변환이 되어서 이 셀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원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함수라는 것은 통합 표시 형식을 사용해서 숫자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한번 임의로 이렇게 숫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값이 이제 원 함수를 적용시키면은 통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통화 형식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고요. 텍스트에 원 함수를 누르시고 인수로는 보시면은 요 넘버 요 부분에다가는 데이터의 주소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 값을 넣어주시고 요 아래 데시멀스 같은 경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 그대로 기본 값으로 놔주시고 손대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요 값이 원 단위로 앞에 W 마크가 붙은 통화 원 단위로 환산이 되는 그러한 함수임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count A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unt A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제일 아래 부분은 아래 부분에 보시면 통계 부분에 자, count A라고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인수로서 구할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가 2개죠.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자,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가 그러니까 A68셀부터 A84셀까지 해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가 총 15개임을 결과값으로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count blank라는 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blank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선택한 셀 중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통계에서 count blank입니다. count blank를 누르시고 인수로 이걸 누르시고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비어있는 셀의 개수가 총 3개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G67셀에서 G73셀 중에 비어있는 셀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이 이 count blank라는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ount if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통계에 있습니다. 통계에 있고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서 이 통계 자료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결과값을 나오게 선택을 해 두고요. 그리고 통계에서 count if를 눌러주시고 range 영역에 범위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범위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범위를 선택해 준 다음에 요 아래 보시면 요 인수에다가는 자, 조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식 텍스트 형태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인수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이 인수 같은 경우 첫 번째 인수에다가는 count if를 적용할 범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파란 테두리가 적용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수 같은 경우는 조건식을 적어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자, 부호를 적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300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부호를 부호하고 숫자를 이러한 형태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300보다 작은 요 영역 내에서 300보다 작은
데이터의 개수가 2개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2개가 지금 300보다 작은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라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지 함수라는 것은, 자, 보시면은 자, 데이터 집합 K에서 큰 값을 K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셀에다가 결과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지 함수였죠. 자, 라지 함수입니다. 라지 함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2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구하려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범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드래그를 해주셔서 선택을 해주시고, K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선택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가, 그 번째를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4832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그러한 함수가 라지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맥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스 함수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통계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함수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미디안이라는 함수는 주어진 수들의 중간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인수로는 2개가 있네요. 그리고 민이라는 함수는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인수값을 받고 2개 이상의 인수값 중에서 최소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이번에는 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 미디언, 민이었죠. 맥스, 미디언, 민입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결과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통계입니다. 통계에서 맥스입니다. 맥스에서 첫 번째 인수로는 보시면은 자동적으로 보시면은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자동적으로 A19셀에서 A31까지 내용 중에서 라는 요 범위가 설정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19셀, 요 셀이 되겠죠? A31셀, 자, 요 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어떠한 셀을 선택을 하고 요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그 바로 위의 셀 중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셀부터 시작해서 바로 위의 셀까지의 값을 범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30셀까지죠. 그래서 A31이 아닌 A30셀이니까 요거를 고친 다음에 자,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가장 큰 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큰 값이 2010이라는 것을 결과값으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 미디엄에 대해서 미디엄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함수입니다. 주어진 수들이 중간값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인수를 받고 있고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B29에서 B30까지의 영역 중에서 중간값을 구하라 라고 해봤습니다. 자, 결과값으로 337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범위 안에서 중간값을 구할 때는 미디안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안 2개 이상의 인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엔 민 함수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통계에서 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맥스 함수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적용할 영역이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버 1에 보시면은 요 A32 셀에부터 B32 셀까지, 자, A32 지금 요거는 뭐 요 셀하고 요 셀을 왼쪽에 있는 셀을 자동으로 영역을 잡아줬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바꾸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19에서 C30을 30셀을 인수로 줘봤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셀에 입력된 값들 중에서 가장 최소 값이 326이다 라는 것이 민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다시 내려가서 퍼센트 랭크 inc라는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퍼센트 랭크 inc. 자, 마찬가지로 통계에 있습니다. 통계에 있고 퍼센트 랭크 inc, 자, 퍼센트 랭크 inc 요거고요. 데이터 집합에서 경계값을 포함한 0에서 1 사이의 100분율의 순위를 구합니다. 자, 일전에 우리가 순위를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랭크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거는 일방적으로 정수 형태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고요. 요건 조금 더 세분화된 그 순위를 보다 세분화 해서 100분율로 순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 인수값으로 받습니다. 인수값으로는 첫 번째 array 인수값으로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범위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x값에다가는 순위를 알려놓은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값의 순위를 한번 요 셀에 들어있는 값의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뭐 100분율 값에 대한 유효 자릿수 개수라고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특별히 적어주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자, 제가 지금 잠깐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나 당황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셀의 형식, 서식이 셀을 서식을 보니까 잘못된 값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식에
특별히 뭐 이상은 없습니다. 보시면 뭐 A19셀에서 A30셀 사이에서 A22셀, 그러니까 2002가 차지하는 순위를 퍼센트 값으로 구하라. 네, 그러한 수식의 문제는 없는데 왜 방금 이런 식으로 요 결과값으로 0이 출력되나 제가 좀 의아했는데 보니까 셀의 서식이 그러니까 숫자로 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숫자를 일반으로 맞춰 놓고 확인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부분에서 A22셀 그러니까 2002가 차지하는 비율을 순위를 퍼센트로 적용을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그런 결과값이 톡톡 자주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셀의 지금 서식이 어떤 서식의 형태로 지정이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해 주세요.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값이라든지 에러가 뜰 때 그럴 때는 보면은 셀 서식에서 요 표시 형식이 보면은 이 맞지 않은 그런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류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오류를 초보자분들은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표시 형식에서 그 셀의 데이터 형식에 맞는 그런 표시 형식으로 바꿔주시면은 올바르게 화면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몰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스몰 함수를 보면은 동계에서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습니다. 스몰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로 앞에서 본 라지 함수와 거의 비슷한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첫 번째 인수로 구역의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셔서 첫 번째 인수를 F19에서 F30까지의 영역 중에서 찾아라. 찾되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라? 네 번째로 작은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네 번째로 작은 값이 228, 요 값임을, 결과창에서, 결과 셀에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함수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bin2 dec라는 데시멀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자 여기 공학에서 공학 메뉴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보시면은 bin2 dec라는 함수는 이진수를 갖다가 10진수로 변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적용할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입력을 해 주시고 요거 셀의 서식을 텍스트로 일반으로 변화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학에서 bin2 dec입니다. 자, 그리고 셀을 선택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결과값을 출력할 셀을 선택을 제가 하질 않았네요. 자, 통계에서 공학에서 bin2 dec입니다. bin2 dec를 선택해 주시고 자, 이진수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요 셀에 들어있는 이진수의 값이 10진수로 18임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함수이고요. 자, bin2
hex라는 함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고요. 자, 결과 값이 나타날 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공학에서 빈 to hex를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자, 첫 번째 넘버 인수는 변환할 이진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해서 주소를 인수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places 같은 경우는 그냥 값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이진수가 헥스 값으로 16F임을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dec2bin 이라는 함수를 보겠습니다. dec2bin 것은 10진수를 갖다가 2진수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통계에서 공약에서 dec2bin 요 함수입니다. 그리고 넘버 인수에다가 적용할 셀의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셀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요거 같은 경우 왜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에러가 뜨는가 봤더니 보니까 인수로 너무 큰 값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dec2bin 함수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으로는 1에서 444 요 정도 이내의 함수 인수를 적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 제대로 됐는데요. 자, 요걸 갖다가 인수를 갖다가 한 666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인수를 적당히 한 450 1에서 450 정도 사이 숫자 같은 경우는 에러가 뜨지 않는데, 자, 인수가 너무 클 경우 너무 커서 에러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dec2 hex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10진수를 hex, 그러니까 16진수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셀을 내용을 지우고요. 수치를 입력을 하고 이 수치를 16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다 결과 값을 입력을 할 거고요. 공학에서 dec2hex를 눌러주시고 넘버 첫 번째 인수로 이 셀의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 312라는 10진수 값이 16진수로는 138이다 라는 그런 dec2hex라는 함수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다음에는 정보 메뉴에서 보시게 되시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isBlank라는 함수입니다. isBlank라는 함수고요. 정보 탭에 보시면은 is 블랭크 여기 있죠. 자, 비어있는 셀이면 true 값을 돌려주는 함수입니다.